자, 봅시다. 행복한 시간이군요. 자, 14페이지 볼게요. 14페이지. 자, 그래서 정읍사 처용가 여기서부터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정읍사 보시게 되면 이 정읍 지역에서 불리던 노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읍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옛날에 백제가 있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 노래는 지금 현존하는 지금까지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유일한 백제 노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거 좀 배워줄 필요가 있고요. 요거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작품이 이제 처용가입니다. 그래서 백제 노래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 어디 노래도 배워야 되겠어? 신라 노래도 배워야 되겠죠? 그지? 그래서 신라 시대 때 향과 향찰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빌려와서 적는 표기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식으로 쓰여져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향찰로 표기된 노래다라고 해서 향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춥진 않으시죠? 자, 그래서 정읍사 보시게 되면요. 달하, 노피검 도다샤라고 되어 있죠. 달이라고 하는 거 이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달. 그래서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 대상이다. 내가 뭔가를 비는 존재다. 그래서 천지신명과 같은 애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달하, 높이곰 도다샤, 곰이라고 하는 거 요거 주고요. 곰은요 이게 강세를 나타내는, 강조를 나타내는 강세전미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높이곰, 높이라는 뜻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달님이시여 높이 돋으셔서 어기야라고 돼 있죠. 어기야라고 하는 거 요거 두 줄 쭉쭉 그어주시고 자, 이시 분석하면서 제가 두 줄 쭉쭉 그어달라고 하는 애들, 얘네들은 다 뭐다? 영구다. 영구가 뭐다? 남아도는 소리. 그러니까 흥 같은 걸 돋워주기 위해서 넣는 불필요한 소리예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기야. 머리곰 비추요시라. 머리곰 비추요시라.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머리곰도 멀리라는 뜻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남편과 의, 거리감이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멀리 비춰주세요. 자, 어기야 어강교리라고 하는 것도 두 줄 쭉쭉 그어주시고 아으다롱들이 요것도 두 줄 쭉쭉 그어주시고요. 됐나요? 자, 그러고 나서요. 저제 여러 신고요라고 돼 있잖아. 저제라고 하는 거 요거 주고요. 그래서 이게 저작거리를 얘기하는데 저자가 어디다? 시장이다. 그럼 남편은 시장에 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의 직업을 짐작할 수 있어요. 남편은 아마도 행상인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저젠 여러신고요. 가 계십니까? 라는 뜻이고요. 자, 어기야 역시 두 줄 쭉쭉 그어주시고, 그리고 진대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진대가 질척질척한 곳인데 위험한 곳을 얘기한다. 위험한 곳. 그래서 신체상으로 발을 디뎠을 때 빠져서 못 나오는 진창 같은데 신체상으로 위험한 곳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드라마나 이런데, 영화나 이런데 보면 회사원으로 이제 주인공이나 뭐 이런 애들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접대 같은 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유
김 부장님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 김 대리가 오늘 나랑 같이 노는 거 보고 그때 내가 결정함세 그러면서 오늘 아주 그냥 질펀하게 놀아보자고 그러면서 막 이제 그런 막 누님들 나오는 그런 단란한 곳에 많이 가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치면서 노는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이제 술이 떡이 돼서 집으로 돌아오죠. 술이 떡이 돼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 딱 들어오면 아우 술 냄새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먹었어 몸도 못 가누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서는 옷을 막 벗기죠. 한 커플 한 커플 벗기는데 벗기다가 이렇게 와이셔츠를 봤는데 와이셔츠에 빨간색 립스틱 입술 자국 같은 게 딱 박혀있다. 그러면 이제 아내가 이 인간이 그러면서 이제 화를 내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돼가지고 남편 일어나가지고 여보 나 꿀물 좀 그러면은 꿀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막 이제 막 난리가 나죠. 와장창 쿵창창 됐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진대는 위험한 곳, 질척질척한 곳. 어디에? 결혼 생활에. 결혼 생활에 위험한 곳이다. 자, 여기야 진대를 드대 율세라. 율세라라고 하는 부분 여기 줄거고요. 여기서는 리을세라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이거 뭐다? 뭐뭐 할까 두렵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한 곳을 갈까봐 두렵습니다 라는 말을 한 겁니다.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저제 여러신고요. 어기야 진대럴 드대율세라. 어기야 어강들이 역시 두 줄 쭉쭉 그어주시고요. 어느이다 놓고시라. 어느 곳이든 내려놓으세요. 뭐를? 짐을. 어느 곳이든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 되면 짐 내팽개치란 얘기예요. 되나요? 자, 어기야 두 줄 쭉쭉 그어주시고요. 내 간온대라고 하는 거 요거 줄거고요. 그래서 이게 내 간온대가 해석이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라고 하는 게 뭐냐 라는 것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달라져요. 첫 번째로 내가 말 그대로 나 화자다. 그러면 남편을 맞이하러 가는 마중길을 내 간온대라고 얘기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내라고 하는 것을 남편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마다 남편의 귀갓길을 얘기한다. 세 번째로 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우리 부부라고 본다 라고 한다면 우리 부부의 인생길을 내 간온대라고 얘기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선생님 나라고 하는 표현은요 1인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남편하고 부부를 지칭하는 말로 바뀌어요? 이건 뭐냐면 부부 일심동체 사상 됐나요? 이게 반영된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다. 됐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남편도 되고 부부도 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기야 내 간온대 점글할시라. 날이 저물까봐 두렵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됐죠? 어기야 어강들이 요것도 두 줄 쭉쭉 그어주시고 아으다롱들이 요것도 두 줄 쭉쭉 그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정읍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처용가 보도록 할게요. 처용가. 그래서 이게 세발 발기다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발이라고 하는 거 요거 줄거고요. 세발이 어디를 지칭하는 말이냐면 서울을 지칭하는데 이 노래는 어느 나라 노래라고요? 신라죠. 신라의 서울은 어디죠? 경주죠. 경주. 됐나요? 자, 그래서 세발 그래서 서울
발기달해라고 돼 있잖아. 밝은 달 아래라는 뜻이에요. 밝은 달밤에. 그래서 달해라고 하는 거 요거 줄곧 그 시간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이 다 제시가 됐어요. 되나요? 세발 발기달해. 밤들이 밤이 늦게까지 밤늦게 들이가 늦게라는 뜻이에요. 늦게 밤늦게 논이다가 밤늦게까지 놀다가 자 그러다가 어떻다 들어서 자리 복은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잠자리를 보니까 가라리 내이어라 다리가 내시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라리 내이어라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누구의 침범을 읽어낼 수 있다? 역신의 침범. 배경설화를 보게 되면 처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른 노래거든요. 이게 처용이라고 하는 애는 누구의 일곱째 아들이냐면 동해 용왕의 일곱째 아들이에요. 되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왕이 자꾸 동해안 쪽에서 안개가 많이 낀다는 얘기를 듣고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한번 순행을 나가봐요. 순찰을 나가봐요. 순찰을 갔더니 안개 속에서 동해 용왕이 아들들을 이끌고 나타난 거지. 그래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그러다가 동해 용왕이 물러나면서 내 일곱째 아들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일곱째 아들을 맡기고 떠나요. 떠나고 나서는 이제 이 왕이 얘를 데리고 와서는 얘를 천문관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별자리 보는 거. 그래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집에 못 들어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집에 딱 들어갔더니 근데 왕이 얘를 지금 결혼도 시켰거든, 여자랑. 근데 집에 와서 딱 봤더니 그러면 잠자리에 다리가 2개만 있어야 돼. 아내 다리만. 그런데 다리가 4개가 있는 거죠. 이건 뭐야? 역신이 찾아와서는 이 여자랑 지금 동침을 하고 있는 거지. 되나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처용이 용왕의 아들이다 보니까 귀신을 볼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는 갑자기 악기를 꺼내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던 거야. 되나요? 가라리 내이어라. 둘은 내 해였고 둘은 내 해라고 하는 거 요거 쭉 2개는 내 것인데 라는 얘기인데 이게 아내의 다리예요. 둘은 내 해, 아내의 다리입니다. 둘은 내 해였고 둘은 뉘의 언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뉘라고 하는 거 요거 줄거고요. 이건 역신의 다리죠. 됐나요? 자, 그리고 둘은 뉘의 언고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질문 형식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역신의 존재를요. 우회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금기어 있죠. 금기어. 말하기 찝찝한 말. 됐어요? 이 금기어를 우회적으로 제시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찝찝한 말은 우리가 일부러 피하는 게 좋죠. 왜? 그래야지 부정이 안 타니까. 됐어요? 그런 말들 몇 가지 있죠.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 똥 더럽잖아. 그럼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남친이 이러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어디가? 그러면 똥 때리러 간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면요. 이거 기분이 좋을까요? 최악이에요. 최악이죠. 그지? 와, 나 잠깐 배가 아파서 화장실 좀 이렇게 얘기해도 이러면서 쳐다볼 텐데 똥 때리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난리죠. 옛날 그거 아니고 또 있죠. 마마라고 하는 거. 마마 천연두 얘기하는 거예요. 천연두를 마마라고 높여서 불렀어요. 그래서 옆 동네에 마마님 오셨대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럼 사람들이 이거 천연두 지금 창궐했다는 얘기구나. 저쪽은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잖아.
그리고 죽었다도 돌아가셨다, 귀천하셨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죠. 됐나요? 그런 식으로 좀 우회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찝찝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타난다? 주술적 기능 나타나요. 자, 그래서 둘은 위에 연고. 본대 내해 말하난 이라고 돼 있죠. 내해다 말한. 그래서 본래는 내 것이었는데 아사날 어찌하리꼬 라고 돼 있잖아. 빼앗긴 것을 어찌하겠느냐라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 마지막 줄을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선 체념적이고 관용적인 자세. 요게 드러난 거고요. 자, 그래서 아내를 빼앗겼는데 옆에서 노래 부르면서 빼앗긴 걸 어찌하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용서하듯이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역신이 뭐한다? 감동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내가 병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든 나를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당신은 나를 용서해줬군요. 그러니까 나 다음부터는 당신의 얼굴이 보이는 곳에는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물러갑니다. 그래서 사악한 것을 물리치고 경사스러운 것을 부른다 라고 해서 이 작품은 벽사진경의 성격을 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나요? 작품 개관 부분 잠깐 볼까요? 자, 작품 개관 부분 보시게 되면요, 정읍사 갈래상으로 고대가요 서정시입니다. 고대가요 서정시 요거 줄거고요. 성격은 서정적, 비유적, 기원적이다 줄거고요. 주제는요, 행상 나간 남편의 무사 귀환을 기원했다. 그래서 남편의 무사 귀환 기원 여기 줄거고요. 그리고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 요것도 줄거고요. 국문으로 표기되어 전해오는 가장 오래된 노래 요것도 줄거고요. 그리고 시조 형식의 원형 요거 줄거고요. 근데 이건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영구를 제외했을 때. 영구를 지우면 3장 6구 45자 내외에 가까워집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시 보시게 되면요, 갈래상으로 팔구체양가입니다. 팔구체양가 요거 줄거고요. 성격은 주술적 축사적이다. 주술적 축사적 요거 줄거고요. 축사, 사악함을 물리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축신, 귀신을 쫓음이라고 되어 있죠. 축신 요거 줄거고요. 주제. 그리고 아내를 범한 역신을 감복시켜 물러나게 했다. 역신을 감복시켜 물러나게 하면 요것도 줄거고요. 의 보시게 되면요, 구지가 해가로부터 이어지는 주술시가의 맥을 있고 여기 줄구자 주술시가의 맥을 있고 고려가요 처용가의 모태 여기까지 줄고요. 자, 그리고 벽사진경 나와 있죠. 벽사진경 요거 줄고요. 사악한 귀신을 물리치고 경사를 맞아들임의 성격을 띤 본격적인 무가의 기원 요거 줄고요. 한글로 표기된 고려가요 여기 줄고자 고려가요 처용가의 똑같은 구절 여기 줄고요. 이게 전함으로써 향가 해독의 단서가 됐다. 향가 해독의 단서 요것도 줄고요. 의식문 또는 연희 요거 줄고요. 이것의 성격을 띠고 고려와 조선시대까지 전승됐다. 조선시대까지 전승 요거 줄고요. 1등 노트 부분 보시게 되면요, 달의 이미지와 상징성, 달이라고 하는 거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소망과 기원의 대상 요거 줄거고요. 요로서의 원형적 이미지를 갖고요. 인생 행로의 어둠을 물리치는 여기 줄거자 어둠을 물리치는 광명의 상징 줄거고요. 화자의 정서 밑에도 보시게 되면 화자인 아내는 남편이 처해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무사 귀환하기를 빌고 있다. 무사 귀환하기를 빌고 있음 요거 줄거고요. 화자의 정서 밑에도 낫이에요. 아사나 어띠아리 있고 여기 줄거고요. 이미 다른 사람의 여자가 되어버린 상황에 대한 체념 줄거고요. 자신의 아내를 대상에게 바치는 관용도 줄거고요. 작품의 주술적 기능 보시게 되면 역신을 물리치기 위한 축사 요거 줄거고요.
악함을 쫓음의 노래로 고대가요 구지가의 줄성 계승했다. 구지가의 주술성을 계승 요거 주고요. 더 알아보기 부분 여기 별표 한번 치시고요. 향가의 특징 나와 있습니다. 정의를 보시게 되면요. 신라 때부터 조선 초기까지 여기 주글자 신라 때부터 조선 초기까지 향유 여기까지 주고요. 되었던 향찰로 표기된 우리 고유의 시가 향찰로 표기된 우리 고유의 시가 이것도 주고요. 표기는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한 향찰이고 형식은 48, 19채 48, 19채 주고 19채에다 동그라미. 얘가 완성형이에요. 작가는 주로 승려, 화랑 등 귀족층이다. 귀족층 주고요. 삼국유사 14수, 균여전의 11수, 총 25수 전해지고요. 의는요. 국문학사상 최초로 여기 줄글자 국문학사상 최초로 정형화된 서정시 줄거고요. 그리고 우리 문학의 주체성 요것도 줄거고요. 이것을 보여주는 귀중한 우리 문화유산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넘어가서요. 장군신화는 한 개 기억이 나시죠? 그럼 주몽신화 볼게요. 자, 주몽신화 보시게 되면요. 본문을 좀 보고 나서 전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앞부분 줄거리에서요. 페이지 22페이지. 자, 천재의 아들 해모수가 여기서부터 가로 묶을게요. 천재의 아들 해모수가 지상으로 내려와 물의 신 하백의 장녀 유아와 인연을 맺게 된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라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성성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신성성 부각. 왜? 주몽은 아빠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네.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부 지모형 화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하늘에서 왔고요. 엄마는 땅에 있는 사람이에요. 화소가 뭐냐면 이야기 요소란 뜻이에요. 이야기 요소. 이야기거리. 됐나요? 썰푼다요. 썰푼. 됐어. 자, 하지만 해무수가 사라져버리자 하백이 크게 노하여 딸을 쫓아버린다. 태백산에서 유아를 만난 부여의 왕 금화는 유아를 별궁에 거처하게 하는데 이곳에서 유아는 주몽을 낳는다. 처음 주몽을 낳을 때 왼쪽 겨드랑이로 한 알을 낳았는데 여기서부터 가로 묶자. 왼쪽 왼편 겨드랑이로 한 알을 낳았는데 크기가 닷대들이쯤 되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라주시고 기이한 탄생이죠. 기이한 탄생. 이상한 탄생이다. 기이한 탄생이다. 그리고 아기를 낳은 게 아니고 뭘 낳았어요? 알을 낳았죠. 이런 걸 우리가 난생설화라고 합니다. 난생설화. 난생설화. 알 낳았다. 자, 왕이 이를 괴이하게 여겨 말하되 사람이 새 알을 낳은 것은 상서롭지 못하다 하고 사람을 시켜서 이 알을 마목에 버렸으나 여기서부터도 가로 묶자. 마목에 버렸으나 여러 말들이 밟지 않았고 깊은 산에 버렸으나 백수가 모두 포호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라주시고요. 신성성 역시 드러납니다. 신성한 알이라서 아무도 손을 안 댄 거예요. 자, 구름이 낀다 해도 그 알 위에는 언제나 일광이 있으므로 왕은 알을 가져다가 그 어미에게 보내고 기르도록 했다. 알은 마침내 열리고 한 사내 아이를 얻었는데, 자, 알은 마침내 열리고 한 사내 아이를 얻었는데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알 낳았다고 인생난 설화라고 얘기합니다. 알에서 태어났다고 사람이. 맨날 자, 낳은 지 한 달이 못 되어 말을 하였다. 한 달이 못 되어 말을 하였다. 여기 줄거고요. 평범해요? 비범해요? 비범하죠. 비범하면 첫 번째입니다.
자, 주몽은 어머니에게 여러 파리들이 눈을 물어 잠을 잘 수 없으니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활과 화살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활과 화살하려고 줄고요. 이게 제왕의 상징이에요. 특히나 고구려 같은 경우는 기마민족이죠. 그러니까 활 잘 써야 돼요. 활을 잘 쏘면 대빵, 활을 못 쏘면 쪽빵 되는 구성원 취급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마민족이라고 했잖아. 그럼 유목도 하겠죠. 그러면 양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독수리가 날아와가지고 양을 한 마리 집어가 버렸어. 독수리가 힘 되게 셌어요. 초원에 있는 독수리들 등치도 크고 조그만한 양 같은 건 새끼 양 같은 건 그냥 들고 가버려요. 지가 다 잡아먹어요. 그리고 나도 경험은 이건 못 해봤는데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독수리가 좀 많고 그럴 때는 꼬마 애기들 있죠. 한 4살, 5살. 요 정도 된 애들은 밖에다 내보내서 놀게 하면 간혹가다 독수리 같은 애한테 잡혀갈 때가 있대요. 그러면 이제 죽는 거야. 독수리가 왜 데리고 가겠어? 먹으려고 데리고 가겠지. 그거 죽겠지. 그래가지고 그 독수리를 잡아야 돼. 그러니까 활 잘 쏘야 돼. 그러니까 활 잘 쏘는 사람이 장군이나 제왕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때는 자, 그래서 활과 화살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의 어머니가 갈대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자 이것으로 방거 위의 파리를 쏘아서 여기서부터 가로 자 파리를 쏘아서 화살이 날면 모두 맞았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고요. 비범 두 번째. 자, 부여에서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하였다. 나이가 장대해지자 재능도 겸비하였다. 금화왕에게 아들 7이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같이 사냥하였다. 왕자 및 종자 40여인은 여기서부터도 가로 문자 왕자 및 종자 40여인은 겨우 사슴 한 마리를 잡았으나 주몽은 사슴을 쏘아 잡은 것이 아주 많았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고 비범 세 번째. 왕자는 이를 질투해서 여기서부터도 가로 문자 왕자는 이를 질투해서 주몽을 잡아 나무에 메어놓고 사슴을 빼앗아 가버렸는데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고 위기 실현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랬더니 주몽은 나무를 뽑아서 돌아왔다. 주몽은 나무를 뽑아서 돌아왔다. 여기도 가로 묶어주시고 비범함 네 번째예요. 말이 되냐고. 나무를 묶인 상태에서 어떻게 뽑아? 자, 태자인 대소가 왕에게 말하되 주몽은 신용이 있는 사람이고 눈길이 남다르니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가로 문자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반드시 뒷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자, 그래서 새로운 세력을 경계하는 거죠. 새로운 세력 경계. 자, 왕은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하여 그 뜻을 시험코자 하였다. 주몽은 그 말이 준마임을 알고 여기서부터 가로 문자 주몽은 그 말이 준마임을 알고 몰래 말 혀 끝에 바늘 찔러 놓았더니 그 말은 혀가 아파서 물과 풀을 먹지 못하고 야위어 갔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지혜가 드러나죠. 자, 왕이 마목을 순행하다가 여러 마리 모두 살찐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마른 말을 주몽에게 주었다. 주몽은 이를 얻어서 바늘을 뽑고 더욱 잘 먹였다. 주몽은 오이마리 협보 등 오이마리 협보 요구 주고 얘네들 다 조력자입니다. 조력자. 오이마리 협보 등 3인과 같이 남쪽으로 행하여 개사수에 이르렀으나 건널 배가 없었다. 자, 그래서 건널 배가 없었다. 여기 주고요. 위기시련 두 번째. 자, 추격하는 병사들이 문득 닥칠까 두려워서 이에 채찍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개연히 탄식하되
나는 천재의 소녀 하백의 외손으로 천재의 소녀 하백의 외손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신성성을 부각하죠. 지금 나를 피해 여기 이르렀으니 황천후토는 나를 불쌍히 여겨 급히 주교를 보내소서 하고 활로써 여기서부터 가롱자 활로써 물을 치니 고기와 자라들이 떠올라 다리를 이루어서 주몽이 건널 수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어떤 모티프가 나오냐면 물고기하고 자라가 다리를 놓아주었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것과 관련된 모티프는 어별성교 모티프입니다. 물고기 어자에 자라 별자에 성자가 이룰 성자예요. 교자가 다리 교자입니다. 어별성교 모티프고요. 그리고 이거 말이 돼요? 안 되죠. 이거 전기적 요소예요. 신성성으로 들어가. 얼마 안 있어 추병이 이르렀는데 추병이 물에 이르자 물고기와 자라들의 다리는 곧 없어지고 이미 다리로 올라섰던 자는 모두 몰사하였다. 주몽이 어머니와 이별에 임하여 차마 떨어지지 못하니 그 어머니가 말하되 너는 어미의 염려는 하지 말아라 하고 이에 오곡의 씨앗을 싸서 주었는데 주몽은 생이별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보리 씨앗을 잃고 말았다. 주몽이 큰 나무 아래서 쉬더니 한 쌍의 비둘기가 날았다. 주몽은 응당 이것은 신모가 보리씨를 보내는 것이다. 신모, 자기 엄마를 신모라고 얘기한 거예요. 라고 말한 후 이에 활을 다려 이를소와 한 살에 함께 잡아서 화살 하나 쏴서 두 마리 다 잡은 거야. 목구멍을 열고 보리씨를 꺼낸 다음 비둘기에게 물을 뿜으니 여기서부터 가농자 비둘기에게 물을 뿜으니 비둘기는 다시 살아나서 날아갔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고 비범 5번째. 자, 그리고 왕은 스스로 여기서부터도 가로 묶자. 왕은 스스로 띠자리 위에 앉아서 임금과 신하의 위계를 정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게 건국 신화적 요소가 들어간 부분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뒷부분 줄거리에서 나와 있는데요.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은 즉위 1년에 비류굴고 공격하여 비류왕 송양을 굴복시키고 나라의 기틀을 잡았으며 북옥저를 멸망시킨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친다. 그래서 이 송양이라고 하는 놈이 비류국으로 이제 주몽이가 들어오니까 너 나보다 능력 출중해 보이지 않는데 내 밑으로 들어오지 그래? 그러면서 먼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몽이 빡칩니다. 흔히 얘기하는 빡이 쳐가지고 네 놈이 나보다 나은 게 없는데 어찌 나보다 낫다고 나를 너의 밑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한단 말인가? 용서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활쏘기 대회인가? 뭐 그런 걸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전쟁이에요. 그래가지고 송양이네 나라를 그냥 박살을 내버립니다. 됐나요? 한 성깔해요. 됐나요? 그러고 나서 그 뒤 나이 40에 하늘로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그래서 기린말을 타고 하늘로 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성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마 제가 봤을 땐 역사적으로 따졌을 때 주몽이가 전쟁을 하다가 활 맞아 죽지 않았을까. 그래서 40세에 갑자기 급하게 하늘로 하이패스로 올라가 버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자, 작품 개관 부분 볼게요. 작품 개관 부분 보고 나서 전체 내용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갈래상으로 건국신화, 난생신화입니다. 건국신화, 난생신화 요거 주요고요. 성격은요 신화적, 서사적, 영웅적이다. 줄줄 그어주시고. 주제는 주몽의 고구려 건국, 주몽의 고구려 건국 요것도 주요고요. 특징 보시게 되면요 영일대기 구조 요거 주요고요. 자, 이것을 보이는 영웅 서사 문학의 전형으로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후대에 많은 영향 요것도 주요고요. 난생 이외에 천성강림, 동물 양육 등 다양한 신화소가 풍부하게 결합되어 있다. 다양한 신화소가 풍부 요거 주요고요. 자, 신화적 요소 보시게 되면요 천재의 자손인 주몽이 나라를 건국하는 전형적인 건국신화, 전형적 건국신화 요거 주요고요. 해무수와 유화의 결합은 천부지모형 신화의 특성이다 라고 되어 있죠. 천부지모형 신화의 특성 주요고요. 난생설화 중에서도 인생난설화에 해당한다. 인생난설화 요거 주요고요. 자, 영웅의 일대기 구조 보시게 되면 고귀한 혈통, 기이한 탄생, 비범한 능력, 기아, 조력자의 도움, 고난, 고난의 극복, 위협 달성 요거 줄 쭉쭉쭉쭉 그어주시고요. 자, 소재의 의미를 보시게 되면요 R은요 R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주몽의 기이한 탄생과 1차적으로 관련된다. 그래서 R은 하나의 세계를 상징하며 주몽이 R을 깨고 나온다는 것은 R을 깨고 나온다 요거 주요고요. 새로운 세계를 연다는 거 건국 상징 요거 주요고요. 자, 고기와 자라, 어별 성교와 관련된 주몽의 조력자고요. 조력자 주요고요. 그리고 주몽이 하백의 자손이라는 점과 관련이 된다. 하백의 자손 주요고요. 비둘기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보리씨도 그냥 넘어가세요. 자, 함께 엮어읽기가 밑에 나오죠. 거기 보시게 되면 당군신화와 주몽신화의 비교해서 나왔는데요. 당군과 웅녀의 환웅과 웅녀의 혼인이라고 하는 거, 이건 천신과 지신의 결합을 얘기하고요. 주몽신화는 해모수와 유화의 혼인인데 이건 천신과 수신의 결합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당군의 탄생, 태생이라고 돼 있죠. 주몽의 탄생, 난생이에요. 그래서 태생과 난생의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건국을 위한 투쟁이 당군신화에는 없어요. 근데 주몽신화에는 건국을 위한 투쟁이 있습니다. 건국을 위한 투쟁이 있다. 여기 줄 그어주시고. 됐나요? 한쪽은 고조선, 한쪽은 고구려 건국했다. 자, 여기가 해모수, 여기가 유화예요. 그래서는 둘이 부부의 허락 없이 뭐 했다? 둘이서 동거를 시작해요. 됐나요? 그랬다가 해모수가 떠나버렸다 그랬죠. Honey, I'm pregnant. 그러니까 What? 그런 다음에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아, 뭐해?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유화가 혼자서 아빠한테도 버림받고 남친한테도 버림받고 엉엉 운 거지 강가에서. 그때 이제 지나가던 부여의 왕 금화왕이 나타나게 되고는 이 여자를 보고는 어휴 이 여자 보소 우는 모습도 예뻐. 그래서 일단 예쁘게 그려줘야 돼. 그래서 남자들이 호감을 가질 때는 예쁠 때 호감 가져. 됐나요? 그냥 뭐 말이 통하고 뭐 이런 다 필요 없어. 가장 중요한 건 예뻐 이거예요. 남자애들이 다 봐봐. 뭐야 소개팅 미팅했다 뭐 아니면 뭐 길 가다가 헌팅했다 뭐 이런 얘기할 때 항상 친구들이 물어봐. 예쁘냐? 그러면서 대학교를 가서 소개팅을 해도 예쁘냐? 나중에 회사 들어가서 선을 봤다 그래도 예쁘냐? 아이고.
막말로 나중에 장가 갔다가 이제 이혼했어. 이혼하고 나서 재혼녀를 만났어. 재혼할 대상을 만나도 예쁘냐? 하고 물어봐요. 세상에. 그래서 일단은 금화왕이 이제 나타나서는 얘가 물어본 거지. 이제 호감을 갖고는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가 사연을 얘기를 한 거야. 나 버림받았어. 그러면서. 그래서는 금화가 얘를 입궁을 시킨 거야. 입궁을 시켰는데 날마다 유화의 배를요. 뭐가 비춘다? 햇빛이 따라오면서 비추는 거지.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화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유화가 뭘 낳았다고요? 알을 낳았다. 겨드랑이로 그것도. 그러니까 금왕 입장에서는 기분이가 별로 좋지가 않아. 그래서 이 알을 유기를 시켜요. 버려요. 버렸더니 이놈의 동물들이 뭐 하는 거야? 오. 그렇지. 이걸 보호한 거지. 여기서 이제 동물 양육 모티프가 나온 거고요. 이제 이 알에서 누구 나왔다고? 주몽이가 나왔는데 주몽이는 굉장히 비범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대소가. 금왕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무 자식을 키우고 있잖아. 근데 얘는 비범한 놈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자기 왕위를요. 금화왕이 진짜 핵가닥해서 미쳐버리면 누구한테 줘버린다는 얘기야? 주몽이한테 줘버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대소 입장에서는 이게 기분이가 나빠. 시기 질투한 거지. 그래서 금왕한테 얘를 음해하는 말을 했고요. 그래서 금화왕이 얘를 시험했다 그랬어. 됐나요? 금왕은 얘를 양육했고 그 와중에 주몽이는 뭐 했다고요? 도망갈 준비했어. 말한테 먹을 거 안 주고 동물학대하면서 그죠? 대소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주몽이 죽여버리려고. 그러다가 얘가 잽싸게 튀죠. 튀어 그러면서 빤스러네요. 그랬더니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대소가 뭐한다? 추격병을 보냈다. 추살하려고 했다. 그래서는 주몽이가 갈 곳이 없으니까 아이고 나는 하느님의 손자면서 하백의 외손자인데 나 이러다 죽게 생겼네. 나 좀 도와줘. 그러면서 얘기한 거지. 그랬더니 별 물고기와 자라가 뭘 만들어줬다고요? 다리 만들어줬다. 그래서 무사히 도망을 가서 건국하고 나중에 승천했다. 됐나요? 근데 실제로 이런데 청계천 같은 데서 누가 이 짓 하고 있으면 미친놈이죠. 갑자기 막 활 같은 거 갖고 와서는 무릎 팍 때리면서 네네 천재의 손자고 하백의 외손자야. 나를 위해서 다리를 놔둬. 그러면은 누군가가 그 동영상 찍어가지고 올리겠죠 인터넷에. 그래서는 청계천 주몽 해가지고 이름이 널리 알려지겠죠. 청계천이 이런 거니까 가까우니까 그렇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맨정신이 아니란 얘기죠. 자 여기도 좀 풀어보시고요. 넘어가서 뒤쪽으로 쭉 가봅시다. 페이지 많이 넘어갑시다. 168페이지 볼까요? 너무